요번에 추징이라는 게 나 있는데요. 이 추징은 뭐냐면 1세대 2주택이 돼가지고 내가 1년 안에 또는 3년 안에 팔란다. 그러면 팔 의사만 있으면 8% 적용 안 하겠죠. 일반 세율을 적용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기간 안에 못 팔았을 때는 그 차액만큼을 추징하게 돼 있어요. 1년 안에 또는 3년 안에 못 팔아버리면 8% 또는 12% 세율을 적용하는데, 기존에 내가 1, 2, 3%만 적용했더라면 그 차액 난 거는 차액만큼을 추징을 하는데 가산세 포함해서 추징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여기서 법인들은 일단 금액이,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 수를 따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 개인은 집이 2개 또는 3개, 4개 되면 중과세를 적용했지만, 법인은 주택을 취득하면 일단은 무조건 12% 세율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들은 주택을 취득하면 12% 세율을 적용하는데, 근데 거기에 중간쯤 보시면 예를 들어 이걸 잘 봐주세요. 법인이 중과세 제외 주택인 1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법인들도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1%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헷갈리죠? 네. 이게 왜 헷갈렸어요? 한국에서는 법인이 무조건 중과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1억 원. 법인은 중과되는 게 아니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2%로 세금을 물려요. 근데 대신에 예외적으로 법인일지라도 시가 표준에 1억 안 된 집을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중과세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인이 1억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인들이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법인들에게는 주택수에서 1억짜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1억이 안 된 집이면 취득하면 그 집은 중과세를 안 한다. 개인하고 똑같이. 개인도 1억이 안 된 집은 중과세 안 하고 1억이 넘으면 중과세 죠. 근데 나중에 1억이 안 된 집이 다른 집을 취득할 때 1억이 넘어가 버리면 중과세 대상 또 돼버리겠죠.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개인하고 법인하고 똑같이 취급해 주면 돼요. 여기서는. 이 경우. 그래서 법인이 중과세 제외 주택인 1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1%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고 있어요. 여기는 1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다만 그랬네요. 대도시에서 신설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법인은 1억 원 이하일지라도 12%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법인들이 법인 설립을 하고 아직 5년이 넘지 않는 법인이 1억이 안 된 집을 취득해도 이 경우는 12%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인 자체가 도시의 이제 그 과밀억제권역에 신설이 됐을 때 5년이 지나야만 중과세 적용을 면제받는데, 그 5년이 되기 전에 1억이 안 된 집을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중과세 적용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경우는. 그래서 법인에게는 개인하고 달리 대도시에 들어왔을 때만,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은 대도시잖아요.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 이쪽은 대도시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서 법인들이 1억이 안 된 집을 취득해도 그래도 거기에서는 12%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그런 경우는 12%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한번 봐보세요.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1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세율은 그랬네요. 5년이 안 넘었으니까 당연히 12% 세율을 적용하시겠죠. 12% 세율요. 그 정도.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증여를 받은 거예요. 주택을 증여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조정 대상,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에요. 증여를 받았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시가 표준액이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12% 세율인데, 이거는 주는 사람 입장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받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부모에게 증여할 때 시가 표준액이 3억이 넘어버리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 3.5% 세율이 아니라 12% 세율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가 표준액 할 때 3억이라는 걸 따질 때 세 번째 줄 보면 뭔가 들어있을 거예요.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3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분을 쪼개가지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가 넘기는 그 집 가격이 3억이 넘어가면 그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분으로 받았을지라도 12% 세율이 적용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무상취득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무상취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무상취득하거나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취득한 경우에도 여기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일단 주는 사람 입장에서 3억만 넘어버리면 받는 사람은 무조건 12% 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하지 않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집이 하나 있는데 내 집 하나를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그 집이 3억이 넘었더라도 중과세를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집이 하나 1세대 1주택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전비속이 무상취득한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 수중자의 주택수와 관계없이 증여자의 주택 보유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말은 이제 주는 사람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나밖에 집이 없는데 이 집을 자녀에게 나눠줄 때, 자녀는 지금 집이 또 있어. 자녀는 지금 2개가 있는데 내가 증여를 해서 자녀가 3번째 집이 되더라도 증여를 받았을 때는 부모가 주는 사람 입장에서 3억이 넘지 않으면 그때는 중과세를 적용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서 8%, 12% 적용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어떨 때만 적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만 그게 적용이 되는 거고, 증여를 받았을 때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 금액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또 1세대 1주택은 증여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는데, 오피스텔 또는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는데, 시가표준에 1억 이하의 주택 등 다주택자나 법인이 유상취득 중과 제외주택은 무상취득 중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뭔 말이에요? 무슨 뜻 같아요? 그리고 시가표준에 1억 이하의 주택 등 다주택자, 법인의 유상취득 중과 제외주택은 무상취득 중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는 포함된다네.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죠. 이렇게 써놓으면 뭐 어떻게 알아먹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씩 봐야 돼요. 1세대 1주택은 증여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여기까지 알겠죠. 이제 주는 사람이 집이 하나 있을 때는 받는 사람 주택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중과세 적용하는 거죠. 이 경우에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만약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입주권을 가지고 있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가죠. 그러면 예를 들게요. 제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주택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집이 몇 개 있는 사람이야? 2개죠. 그럼 1세대 1주택자 아니죠. 그럼 집을 2개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그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시가격이 3억이 넘어가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 2개 있는 사람이 증여를 했으니까 3.5%가 아니라 12% 적용한다는 얘기.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할 때 또 시가표준의 1억 이하의 주택. 그러면 시가표준의 1억 이하는 1억 안 되는 집은 주택수에 포함인가 제외인가? 제외죠. 주택수에 제외요. 그 다음에 또 법인이 유상취득 시 중과세 제외주택은 무상취득 중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가표준의 1억 이하의 주택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집 하나를 하나 가지고 시가 1억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1억 이하의 집이 하나 있고 3억이 넘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3억이 넘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를 했어. 그런데 시가표 1억이 안 된 집이 있으니까 요거는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죠. 집특세 안 들어가니까 내가 집 몇 개 가진 사람이 증여한 걸로 본다는 거야. 하나 가진 사람이 증여했으니까 이 경우는 하나만 있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이제 엄청 복잡하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집을 하나 가진 사람이 있고 또 1억이 안 된 집이 또 있어. 1억이 안 된 집이 있어도 시가표 1억이 안 되니까 이제 집이 2개 있어도 이 사람은 2개로 해석해라. 하나로 해석해라. 하나로 해석해서 이 집이 3억이 넘지 않았으니까 증여를 받아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12% 적용을 안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집이 하나 있어. 근데 분양권이 있어. 그럼 집이 몇 개 되는 거야? 2개. 2개인데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집을 증여를 했어. 근데 시가표 진액이 3억이 넘으면 이때는 집이 2개니까 받는 사람이 몇 프로세를 적용해? 12%. 이제 하나씩 끊어보니까 이거를 그냥 쭉 읽었을 때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진짜 네, 엄청 어렵죠.